학폭 그랜드마스터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형사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전화가 딱 옵니다. 담당 수사관님이 나는 어디계 어디 소속 무슨 수사관인데 몇 월 며칠 날 경찰서로 나와라,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당황을 하시고 충격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 이게 지금 소년보호 사건,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간다고 했죠. 소년법이 적용되는. 그것도 똑같습니다. 경찰서에서 먼저 연락이 와요. 무슨 학생, 어디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어떤 수사관을 찾아와라, 몇 월 며칠 날 조사받으러 와라,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통된 절차이기 때문에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하고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 전에 앞서 지금 제가 저희 사무실 안으로 한번, 지금 제 방 말고 제 이제 사무실 밖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직원분들 자리가 이렇게 쭉 있고요. 변호사 사무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저기 제 방이 있고 각각 이 변호사님들 방이 주로 이렇게 둘레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 센터에 우리 직원분들이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직원분들 제가 직접 돈 주시는 분은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직원분들이 쭉 있으시고, 직원분들 더불어 사무장님 계시고, 사무장님도 이제 외근으로 사무장님 계신 분도 계시고, 내근으로 사무장님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공증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이거든요. 공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양 당사자 간의 계약서나 아니면 지불각서 같은 거 와가지고 공증 받으면 나중에 소송 안 하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공증이 가능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증 업무 보시는 또 우리 직원분과 코너도 따로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각 변호사님들 스케줄 관리도 해주시고, 전화도 받아주시고, 소송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문서 쓰면 접수도 해주시고, 우편물 송달이나 송부도 해주시고, 손님 오시면 또 이렇게 접대도 해주시고, 그러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은근히 변호사 관련해가지고 서면 쓰고 재판 나가는 업무도 많이 있지만 그 이외의 업무들도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을 다 우리 직원분들이 도와주시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서면 쓰고 재판에만 나갈 수 있게 나머지 일들을 다 봐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저희 사무실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밖에 나와서 한번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형사소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내가 뭔가 범법행위라고 생각이 들 만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내가 3, 4년 전에 했던 폭행이나 상해, 아니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3, 4년 전에 훔쳤던 그런 물건과 관련해서 누가 폭행죄나 상해죄 아니면 절도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뭐 때문에 지금 신고를 받아서 고소를 당해서 나한테 나오라고 하는 것인가, 요거를 잘 떠올리셔야 돼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시는 게 좋냐면 보통 수사관님이 전화할 때 어느 경찰서 어디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관할이에요. 관할. 보통 이제 관할이 피의자, 피고인, 그러니까 신고당한 사람, 피신고자 내지는 피고발인, 고소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의 주소지가 관할이거나, 보통은 아니면은 행위지, 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인천에서 누구랑 싸웠어요. 그럼 인천 경찰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지역적인 거, 어느 경찰서인지. 그 다음에 뭐 수사과에서 연락이 왔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경제과 뭐 경제팀에서 연락이 왔다라든지, 뭐 그런 게 또 있거든요. 아니 여청계, 소년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청계에서 올 수 있겠죠. 여청계라고 하면 그 소년사건이구나라고 눈치챌 수 있고, 뭐 경제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면 돈 문제일 겁니다. 사기나 배임이나 횡령이나 뭐 이런 거일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수사과에서 왔다고 하면 폭행상해와 관련된 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힌트를 처음 경찰관님이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는 그 대목에서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경찰서인지, 무슨 과인지. 이런 팁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쉽지 않았는데 고소장을 열람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경찰서 가셔가지고 그 민원실 가셔가지고 내가 누군데 나한테 고소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고소장을 열람 복사해달라 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청 그 사이트가 있어요. www.open.co.kr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자로 본인에게 접수된 고소장을 열람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장에는 다 보여주진 않는데 고소인의 뭐 이런 개인정보 가리고 어떤 공소사실로 지금 기소가 됐는지 나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또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행위인지 생각이 됐으면 그거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한 거 가지고 고소당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나중에 조사받으러 나가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요 부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부인하는 거고, 근데 내가 안 한 거 같아요. 근데 가서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럴 때는 제가 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제가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안 한 것과 관련된 반증을 제시해야 되겠죠. 가령 제가 돈을 안 갚았다고 누가 사기죄로 저를 고소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돈을 빌린 건 사실인데 돈을 갚았다, 아니면 다는 못 갚았어도 일부라도 갚았다 라고 소명을 하면 그게 사기죄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갚았던 계좌이체 내역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고소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일단은 생각을 해두고 조사에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본인 혼자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건이 되게 경미하고 본인이 다 인정을 하고 별로 다툴 게 없어요. 그러면은 뭐 선임을 안 하셔도 되고 굳이 상담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도 경찰서 나가기 전에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사건이 조금 중대하고 다툴 여지가 많다고 하면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같이 대동해서 동행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찰서 나갈 때 같이 따라가 드립니다. 그때 이제 조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님이 코칭도 해주시고 나중에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다 봐주시고 나중에 의견서 같은 것도 제출해 드려요. 최대한 유리하게. 그러니까 그러한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가령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상담이라도 받으십시오. 상담이라도 받고 뭐 대략적인 전략을 세워서 가야지, 그냥 가시면 뭐 그냥 수사기관이 휘둘리는 대로 담당 수사관님의 그 의도대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와 관련해서 인부 여부 결정하는 것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세요. 이게 과연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고 이러이러한 알리바이가 있는데 그때에 이거 가지고 신고를 나한테 한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요 아니면은 부인을 하는 것이 좋을지요, 이런 것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합의를 할지 말지. 이거는 경찰서 가기 전에 생각하셔도 되고 갔다 온 다음에 선택하셔도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합의가 중요한 게 성범죄 같은 거예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내가 어떤 여성분의 저로 안 하겠으면 좀 기분이 나쁘니까 어떤 제3자가 어느 여성분의 뭐 치마를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성폭력 처벌법에 그게
공공장소에서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찍었다고 하면 기소가 될 겁니다. 누가 신고를 하고 그러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는 게 중요해요. 성범죄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합의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여부, 합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부,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하시고 조사에 나가시기 전이라든지 후에라든지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냥 일반 뭐 폭행이나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뭐 솔직히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합의를 보게 되면 처벌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돈으로서 보전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본인에 대한 고소 관련해서 결론이 나온 다음에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만약에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났다, 최종적으로 경찰에서든 검찰에서든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 라고 하면 맞고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가령 이런 거죠. 저는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사유 가지고 저한테 고소를 했어요. 수사기관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의견서도 제출하고 변호사님 선임해가지고 비용도 지출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생을 하긴 했는데 불기소로 결국 검사님이 결정을 해서 이제 법원에까지 서진 않게 됐어요. 불기소로 끝났어요. 그럼 뭔가 화가 나겠죠, 그죠? 내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사람이 고소를 당한다는 게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제가 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나가면 얼마나 떨리고 정말 그쵸, 스트레스 상당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불기소 결과를 받았을 때는 내가 나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보통 불기소가 나오면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무고죄로 상대방을 맞고소를 좀 해달라, 그동안 내가 당하기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거 진짜 억울하다, 난 안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날 악의적으로 신고를 했다 라고 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것까지는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경찰서에서 형사고소당했다고 연락이 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첫 번째, 무슨 일인지 어떤 행위인지, 내가 과연 뭐 때문에 지금 연락을 받은 것인지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힌트를 받을 수 있느냐, 무슨 경찰서, 어디 무슨 부서, 어느 수사관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인지, 뭐 이게 금융범죄인지 단순한 폭행인지를 한번 속성을 떠올려 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인정을 할지 말지 여부를, 그 행위와 관련해서 내가 무죄 주장을 할지 인정을 하고 양형 주장을 할지를 결정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같이 동행하실지 말지 여부, 네 번째로는 갔다 오고 나서 합의를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여부를 결정하시고, 다섯 번째로는 불기소 처분이 났을 때, 다 이제 끝났을 때 억울하시다면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맞고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